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낸 정책은 좋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를 죽이는 데 일조한 정책. 건강심사평가원이 약값을 맨날 후려치고 깎는 바람에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나쁜 어른들이 선량한 의사들을 공격해서 의사들은 사직하고 도망가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미 붕괴했는데 평등한 세상, 어떤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어떤 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두 같이 평등하게 굶어 죽고 모두 같이 평등하게 치료 못 받고 죽는 세상이 온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면혜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유해한 어른들을 몰아내자,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한 어른들이 누구냐?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망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어른들, 세상을 적극적으로 망쳐가는 어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유해한 어른들에 속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은 서둘러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왜 버러지만도 못하냐면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이리와 저리와 마치 왕처럼 군림하면서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있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벌써 나왔죠. 부정선거론자는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우리 집 고양이 반만도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대. 무슨 문제가 터지고 예비군 훈련하다가 사람이 죽고, 예비군 훈련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중국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중국에는 사람 죽어서, 중국 사람이 죽어서 어떡해요, 위로를 보냈다고 하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자꾸 철수하려고 하고 있고, 원화는 똥값이 되고 달러는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나라가 온통 망하고 있는데 다 눈을 감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식 떨어지는,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상한 얘기해서, 물론 그 바통을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초과가 이익이 나든지 초초과 이익이 나든지 국가가 왜 환수하냐고,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결국에는 공산주의 정부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 욕을 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몇 개 봤던 짤방 아니면 릴스, 쇼츠, 정말 단편적인 쇼츠만 보고 정치 평론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긴 글 갖다 주면 안 읽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엄청나게 퍼나르고 있는데 안 읽습니다. 이렇게 글을 안 읽고 사안 판단을 단편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안 하냐? 정치가 아무리 썩어도 내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과연 그럴까? 제가 오늘 얘기가 무거워서 오버하면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실이 어떤 공간이죠? 인간이 가장 나약해지는 공간입니다. 질병이 걸리면 육체는 통제력을 잃고 얇은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둔 채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은 뭐해? 똥 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아픈 부분 노출되고 고통의 신음이 다 나오고 몸에서 냄새나고, 그런 좁고 삭막한 병실에 가면 그 병실의 침대라는 것은 병든 인간이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과 존엄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수치심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병든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 그 침대에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알량한 환자의 마지막 자존심에 보루까지 기꺼이 다 부셔버리겠다고 나섰죠. 남녀 입원실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기가 막히게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빈 침대가 아까우니까 성별 따지지 말고 환자를 다 때려 넣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역시 보건복지부다운 발상이에요. 보건복지부하고 건강심사평가원은 어떻게든 돈을 절약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곳이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남녀 병상 구별을 없애자라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환자라는 살아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엑셀 표 위의 숫자이고 빈칸이 생기면 꾸겨 넣어야 될 테트리스 블록일 뿐인 거죠. 남녀가 섞인 병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낯선 이성의 거친 숨소리와 코를 찌르는 채취가 뒤섞인 공간에서 얇은 천조가리 하나에 의지해서 소변통도 비우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 연약한 환자의 공포와 수치심을 효율성이라는 얄팍한 단어로 덮을 수 있을까요? 범죄의 위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을 사육장의 가축 취급하는 서늘한 폭력입니다. 진짜 이 보건복지부의 기괴하기 짝이 없는 탁상 행정은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현 정권 그리고 좌파 진영이 세상을 바라보는 끔찍한 세계관을 표시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 정권과 좌파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유, 존엄은 국가가 통제해도 되고 다 가장 먼저 짓밟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제 이 전체주의적 발상이 국가가 하면 다 입을 닫고 해야 된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 하나까지 통제해야 한다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이제 국민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취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병실까지 완장을 차고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능한 권력이 실적을 내겠다고 부지런함을 떨기 시작하면 평범한 시민의 일상은 파괴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출발로 해서 얼마나 국가가 부지런하면 일반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한번 역사를 통해 짚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나쁜 어른들이 나쁜 정책들을 계속 내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낸 정책은 좋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를 죽이는 데 일조한 정책, 건강심사평가원이 약값을 맨날 후려치고 깎는 바람에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나쁜 어른들이 선량한 의사들을 공격해서 의사들은 사직하고 도망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미 붕괴했는데 나쁜 어른들과 건강심사평가원이 또 어디다 시비를 걸었느냐. 산부인과 관련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있잖아. 그 산후조리원이 1인실과 2인실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7억 원을 내놔. 7억 원 환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6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내냐? 7억을 환수하고 65일 업무정지 대신에 5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40억을 물어내라는 얘기죠.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1인실이 감염 관리에도 좋고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잖아. 그쵸? 게다가 이게 무슨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42억 원 과징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문을 닫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주는 보험료만 가지고 진료를 하면 병원은 무조건 적자예요. 병원은 다 망해야 돼 지금.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가 하도 단가를 후려치니까 아무리 환자를 많이 진료해도 병원은 적자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비급여에 의존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원 돈 많이 번다고 맨날 비판하잖아. 보건복지부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인실 사건은 산부인과가 출산 자체가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산부인과는 비급여 항목도 거의 없어. 산부인과는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다 적자야. 왜냐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돈을 안 주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가난해요. 이게 다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1인 1실을 쓰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돈 더 내고 쓰겠다는데 그거를 돈 많이 벌었다고 돈을 환수해버리니 산모를 소만도 못하게 취급하고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가 뭘 자꾸 건드리면 점점 더 악화되고 의사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집니다. 아까 삼성전자 주식에 열받았다는 친구한테 진짜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아버지고 그들도 자식이 있단 말이야. 이미 자식 낳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남들이야 이제 산부인과에서 자식을 낳든 말든.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결국 이 유해한 어른들 때문에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이 어떻게 낳을까 걱정입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져서 아이를 어떻게 낳지? 산후조리원도 없어질 것 같고. 하여튼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아프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조선인들이 바라는 세상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정치에 관심 없으십시오. 계속 정치에 관심이 없으셔서 나라도 망하고 삼성전자 이번에 크레인 노조가 파업해가지고 삼성전자 메모리 부서랑 어떻게 잘 됐어. 얘네들 파업을 안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노란봉투법에 후폭풍이 계속해서 불어 닥치고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평등한 세상, 어떤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어떤 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두 같이 평등하게 굶어 죽고 모두 같이 평등하게 치료 못 받고 죽는 세상이 온 걸 환영합니다.